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43번째 방송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선한 사람의 선택 사랑이었을까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백치하면 바보 이야기를 떠올리기가 쉽지요. 사실 이 소설은 너무 선한 사람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삶을 묻는 작품이지요. 주인공 미시간 공작은 간질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의아롭게 생각하지요. 너무 솔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순수함을 백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현대인들도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의 상징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에 대한 시선, 시각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착하고 순수한 미시간 공작에 대해 결정적 순간을 말하자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하나는 여인에 대한 미시간 공작의 심리에 대해서입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는 연민을, 또 한 여인에 대해선 사랑 그 자체라고 믿는 그 심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족들이 함께하는 파티장에서 미시킨 공작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의 간질이 발작으로 드러나고 난 뒤 그는 그들의 모임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존재가 됩니다. 공작은 거친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배어나왔고 사지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인형처럼 격렬하게 넘쳤다. 화려하게 치장한 귀족들은 불쾌함과 혐오감이 가득 찬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우아함으로 포장되어 있던 무도회장은 한순간에 나약한 인간을 처단하는 잔인한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다. 약혼녀 아들라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사교계는 차가운 침묵으로 공작에게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교계의 화려함과 허영, 과시와 오만으로 포장한 그들의 품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냉정하게 차단하는 것. 다음은 백치가 두 여인을 앞에 두고 한 여인에겐 연민을, 한 사람에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나스타샤 필리보브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용당하고 상처받아 스스로를 더럽혀진 존재라고 믿는 비극적인 여성이죠. 미시킨 공작은 그녀를 깊은 연민으로 감싸 안으려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약혼녀 아글라야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로 미시킨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미시킨도 사랑 그대로의 사랑, 생기 넘치는 사랑의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연민, 이 감성과 생각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자체란 온전히 한 사람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사랑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별도의 연민의 감정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줄 때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치 미시킨 공작은 두 여성을 모두 놓칩니다. 두 여성 모두에게 진심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가슴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사람의 가슴과 생각은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일보다 더 먼 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은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 깊이 드러나는 밑그림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에는 몰입과 집중이라는 것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법, 감정의 복선이 한 조각은 여기에 한 조각은 저기에 흩어지는 것, 더군다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에선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여기서 라고진이라는 인물이 나스타샤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나스타샤는 살해당하는데요. 라고진은 스스로 그런 일을 범해놓고 절망과 자기의 혐오로 괴로워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진의 붉은 광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여인과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천사,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결혼식은 그렇게 핏빛 파국을 향한 마지막 전주곡을 울리며 막을 내렸다라고. 나스타샤와 라고진 그리고 미시킨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라고진은 나스타샤를 살해하고 미시킨은 그녀의 시신 곁에서 밤을 새우며 라고진과 함께 슬퍼합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라고진은 이미 완전한 정신착란에 빠져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의 헛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얼굴을 맞댄 채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던 미시킨 공작은 들이닥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공작의 투명하던 푸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무런 지성도 생각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미시킨은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조차 혐오와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연민의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이 충격으로 미시킨은 정신이 무너지는데요. 책에서는 밤새도록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공작의 영혼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홀로 순수하고자 했던 천사는 그렇게 스스로 진짜 백지가 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라고 쓰고 있죠. 그는 다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스위스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왜 이런 결말을 썼을까요? 그는 질문합니다. 예수와 같은 완전한 선함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은 선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오해하고 결국 상처를 줍니다. 미시키는 바보가 아니라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혀 무너진 사람입니다. 무력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백지에선 미처 미흡하게 내려진 결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명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는 그 소설을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